오늘 움직이는 뉴스는 단연 이걸 겁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상되는 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만약에 형이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정확히 397억 원을 전액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데요. 대선 후보에게 당선 부여용이 선고돼서 선거 비용을 반환하게 되면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가상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거지만 요즘은 정당이 야당이 특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사를 팔아서라도 국가에서 정한 이 환수금은 내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안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97억 국민의힘 반환 이슈 제 옆에 서정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핵심부터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특검법에 따르면 이게 내년 1월에는 판단이 결론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서 변호사가 예상할 때 이 정도 오늘 재판부 1심 선고 판단이었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결과가 뒤집어지긴 쉽지 않은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형을 봤을 때 특검 구형 자체가 2년 구형이었는데 지금 집행유예가 붙긴 했지만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상당 부분이 인정이 된 건데 그 말은 입증도 뭐 충분히 됐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라는 판단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보더라도 이 뒤집히는 것은 쉽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용을 이제 조금 더 따지자면 결국 이 판단 구조가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또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지 또 만약 반했다라고 한다면 허위 사실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이렇게 세 구조로 판단했는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확정 판결 시기가 내년 1월, 빠르면 내년 1월이고 내용도 쉽게 바뀌지는 어렵다는 게 서 변호사의 개인적인 전망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1월에 나와요, 결론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400원 가까이 선관위에 반환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전액 현금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 판결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 선관위에서 판결문을 받고 나서 이 대상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다가도 1차, 2차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일 이내 이 보전받았던 그 비용, 이 400억 상당을 반환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당연히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결국에 징수를 국세청에게 맡기게 됩니다. 아, 국세청이 하는 거예요? 선관위가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추징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세금이 체납됐을 때 그런 절차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압류라든가 추심과 같은 그런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네. 물론 뭐 공당이 실제로 국세청까지 가진 않을 만약에 그 판단이 나온다면. 근데 왜 갑자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이었나요? 광노영 전 교육감이 그 이제 선관위 반환한 돈을 미처 다 내지 않아서 아직도 안 낸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게 국민의힘이 그럴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확정판이 나와서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그렇다면 국세청에 그 공이 넘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국민의힘의 자산 규모더라고요. 현금 자산이 대략 한 115억 원, 5억 9,700, 116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현금만으로 보면 저 회계보고서 보면 저게 올해 초 기준인데 현금만으로는 선고 보존비 반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은 저기 보면 부동산이 한 70%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네. 그러면 당사 팔아서 돈을 확정 판결 나오면 해야 되는 건지. 뭐 진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2020년에 매입을 했던 여의도 중앙 당사를 매각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사를 매각하는 방안은 뭐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 팔아서 반환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걸 곧바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서 이걸 뭐 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변제를
관리를 하는 방법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물론 아직 대법원 판단까지 시간이 좀 있더라도 혹은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더라도 대선 후보에게 이런 당선 무효용이 선고돼서 만약이라도 선거 비용을 반환하게 되는 건 헌정사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는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 더요. 그 매각 말고 혹은 뭐 담보대출이나 혹은 여러 그런 다른 은행을 통해서 대출로도 국민의힘이 반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결국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들이 가액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채무가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은 그 돈으로 사실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 이제 국민의힘이 아마 진짜 있을지도 모를 반년 뒤에 이 반환 400억 원 돈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준비는 일단 하고는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오늘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이 오늘 민주당 집권 여당에게도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건의 경우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저희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정민 변호사님. 일단 정치적인 거 싹 다 빼고 법적인 것만 보면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반환 시점은 국민의힘이 당연히 먼저겠지만 저 박성원 의원의 주장처럼 민주당도 똑같은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져서 이미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022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뭐 김문기 관련 발언, 혹은 뭐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져 왔었죠. 뭐 1심에서는 유죄, 그리고 2심에서는 무죄. 근데 또다시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이 됐는데 뭐 지금은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서 재판이 정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기가 끝났을 때 다시 이 재판이 진행이 될 건데 워낙에 단계별로 결론이 달랐던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점이 됐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결론을 쉽게 점칠 수가 없는 사안이 아닌가. 만약이라도 그때 뭐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 비용,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금액이 434억 원 상당인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을 또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사례는 똑같으니까 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게 400억 원짜리 거짓말 되나 이 이슈 법적인 얘기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